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제가 한때 진심으로 사랑해서 모든 걸 바쳤던 제 전남편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32살, 대기업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며 차기 팀장 후보로 인정받고 있었고, 그는 35살, 작은 IT 스타트업의 대표였어요. 우리는 지역 스타트업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처음 만났죠. 처음엔 단순히 일적으로 알게 된 사이일 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도움을 구했죠. 저희 플랫폼은 중소기업 광고주와 소비자를 더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에요. 지금은 작은 규모지만 제대로 키우면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솔직히 저는 처음엔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창업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그 사람의 끈기와 진심을 알아갈수록 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사람은 단순히 조언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매번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성실히 실행에 옮기고 결과를 공유하며 배움을 이어갔어요. 서현 씨가 말한 대로 고객 데이터를 조금 더 분석해봤더니 확실히 피드백이 달라졌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고 가끔씩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그는 솔직하게 털어놨죠.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제게도 성공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의 진지함과 열정에 점점 끌렸어요. 저 또한 제 커리어를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시간이 길었기에 그의 이야기가 낯일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함께 걷는 시간을 즐기기도 했어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도주는 시간을 내서 저를 배려했죠. 오늘 저녁은 제가 사겠습니다. 항상 서현 씨가 도와주기만 하니까요. 정말 서현 씨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멘토링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지막 모임에서 도진 씨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서현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요즘 서현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우리 조금 더 알아가 보면 안 될까요? 그의 고백은 진심으로 다가왔고 저 역시 그에 대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며 사랑에 빠졌습니다. 도주는 누구보다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일이 바쁠 때면 도시락을 준비해 제 회사 앞으로 찾아오기도 했죠. 오늘 하루도 힘들겠지만 이거 먹고 힘내요. 서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런 순간들 속에서 저는 그가 정말 제 삶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그의 열정적인 모습과 다정한 태도는 제가 그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까지 들게 했죠. 그런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제 진심을 어떻게 이용하게 될지. 그 사람과 연애를 하던 시절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한 동반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는 저를 항상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왔어요. 서연아, 사실 내가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너야. 혹시 우리 회사로 와줄 수 있을까?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 제안은 제게 커다란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대기업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었고 차기 팀장으로도 거론되던 시기였어요. 솔직히 지금은 돈을 많이 줄 수는 없어. 하지만 네가 가능성을 봐준다면 나도 이 사업을 제대로 키울 자신이 생길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제 가족들에게 이 얘기를 꺼냈을 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반대했죠. 네가 대기업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불안정한 스타트업에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선택이야. 넌 차기 팀장 후보잖아. 그 자리를 버리고 모험을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야. 가족들의 말은 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사업에서 잠재력을 받고 무엇보다 그의 진심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를 돕는다면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들었죠. 결국 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 결정을 내린 날 그는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고마워 서연아. 네가 내 곁에 있어준다면 우리 회사도 나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는 제 커리어를 내려놓은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의 진심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뭔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그의 회사에서 일하며 그의 꿈을 돕고 있었고 우리는 서로를 누구보다 믿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 특히 신우이의 존재가 우리 관계를 조금씩 뒤틀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누나가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며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가족 내에서 남편과 가장 가깝고 그를 끊임없이 지지해주는 사람 같았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처음 만난 신우이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올케는 좀 너무 일만 하던 사람 같아. 우리 동생이랑 잘 맞을까 싶기도 하고 동생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묘하게 돌려가는 말이라 듣는 순간 바로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이었죠. 남편은 웃어 넘겼지만 저는 신우이의 태도에서 앞으로의 관계가 쉽지 않을 거란 걸 예감했죠. 결혼 후 남편은 사업에 집중했고 저는 그의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성장을 돕고 있었지만 신우이는 끊임없이 저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려 했어요. 올케가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남편 회사니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쉽게 팀장 자리까지 오른 거죠. 혼자서는 힘들었을 텐데 참 운이 좋으세요. 그녀의 말투와 표정은 마치 제가 남편 덕에 편하게 일하고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온갖 책임을 떠안고 일하고 있었기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더 환장하겠는 건 어느 날 남편이 그런 신우이를 회사로 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죠. 누나가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대.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좋잖아. 팀에 합류하면 네가 좀 챙겨줘. 저는 솔직히 반대하고 싶었지만 가족 간의 일을 맡기 어려웠고 결국 신우이가 제 팀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신우이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가 해낸 성과를 가로채려는 행동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힘들게 성사시킨 클라이언트 계약이 있었어요. 그날 신우이는 회의에서 갑자기 나서더니 이렇게 말했죠. 사실 이번 계약은 제가 클라이언트와 얘기하면서 방향을 잡은 덕분에 잘 풀렸어요. 우리 팀이 협력해서 이뤄낸 성과죠.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저는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회사 안에서도 신우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죠. 회사 직원들은 점점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저분은 너무 본인 위주로만 말하는 것 같아요. 다들 알고 있어요. 이 성과를 누가 만든 건지. 그런데도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이해해야지. 누나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 더 황당했던 건 신우이가 제 이전 커리어를 질투했다는 점이에요. 팀장님은 대기업 다니던 경력이 있으니까 여긴 쉬운가 봐요. 저 같으면 그렇게 남편 회사에서 잘난 척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회사에서 제가 인정받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회의에서 제 이름을 언급하며 성과를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말없이 표정을 굳히거나 저를 대놓고 무시했죠. 신우이는 회사에서 저의 역할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팀장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열을 올렸어요. 언제부터인가 회사에서 팀원들 앞에서조차 저를 팀장으로 부르지 않기 시작했죠. 올케, 이 보고서는 언제 마무리할 거예요? 올케가 클라이언트 쪽 자료를 좀 챙겨야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제 직책을 무시하며 의도적으로 저를 깎아내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결국 저는 한번 정식으로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형님, 여기서는 직책에 맞게 저를 팀장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팀원들 앞에서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면 팀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화가 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지금 이 회사에서 내가 올케한테 상사 대접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 팀장 노릇하려는 거야? 우리 동생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그 순간 사무실은 얼어붙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황당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봤고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신우이는 자신의 분노를 멈추지 않았어요. 올케, 여기서 아무리 팀장인 척 해봤자 어차피 내 동생 회사 아니에요? 본인 힘으로 된 자리는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지. 결국 그날 회의는 파토가 났고 팀원들 사이에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팀원들이 나중에 조용히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팀장님, 저희는 팀장님이 어떤 분인지 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잘 알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성과를 내도 이 회사에서 저는 남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졌으니까요. 그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신우이를 두둔했어요. 누나가 그랬다고? 그래도 가족끼리 감정 상하게 하면 안 되잖아. 네가 팀장이니까 누나를 이끌어주고 이해해주면 안 돼? 그 순간 저는 남편에게조차 제가 보호받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남편과 신우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죠. 신우이와의 갈등이 커져가는 와중에 더 괴로웠던 건 어느 순간부터 남편마저 저를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를 믿고 지지해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며 은근한 열등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회사 회의 중에 제가 클라이언트와 협력 방안을 제안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좀 이상적인 얘기 같은데 서연 씨의 방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봐야지. 서연 씨라는 그의 말투와 팀원들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이전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던 방식이었지만 그는 마치 제가 항상 틀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죠. 집에서도 남편의 태도는 다르지 않았어요. 제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는 늘 제 말을 가볍게 흘려보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누나도 적응하는 중인데 네가 조금 더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무심함과 제 감정을 무시하는 태도는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신우이 분이 회의 전에 대표님께 팀장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힘들게 쌓아온 성과와 팀 내 신뢰를 그녀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었다뇨. 팀원은 제 안좋아진 표정을 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털어놨습니다. 클라이언트 계약 같은 것도 본인이 다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팀장님이 너무 일을 밀어붙여서 팀 분위기를 해친다는 말도 했어요. 그날 집에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이간질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런 적 없어. 근데 그 말을 너한테 알려준 팀원이 누구야? 그는 신우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하기는커녕 그 정보를 제게 말해준 팀원을 색출하려는 데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어요. 내가 그 팀원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절대 안 되거든. 저는 놀란 마음으로 물었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신우이가 나를 깎아내리는 게 문제잖아. 왜 그 팀원을 문제 삼는 거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너도 참. 내부에서 이런 얘기가 퍼지면 회사 운영이 힘들어진다고. 그 팀원이 누군지 알아야 문제를 바로 잡을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신우이의 행동을 바로잡을 의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저를 도우려던 팀원을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남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문제를 일으킨 건 그 팀원이 아니라 당신 누나야. 그런데도 당신은 왜 그걸 외면하고 누군가를 탓할 생각만 하는 거야? 정말 실망이야. 하지만 남편은 그날 밤에도 계속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알아내야 한다며 혼잣말을 반복했고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단순히 가족 구성원일 뿐이고 그의 회사에서 인정받고 존중받을 존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눈엔 제 희생과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더 무의미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신우이의 행동을 문제 삼기는커녕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일관했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 자리였는데 신우이는 미팅 도중 제가 설명을 이어가려 하자 갑자기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하지만 정작 그녀는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고 엉뚱한 설명을 이어가기 시작했어요. 클라이언트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결국 제가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죠. 미팅이 끝난 뒤 신우이는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올케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왜 그렇게 나서? 내가 하려는 걸 안 막으면 좀이 쑤시나? 클라이언트 앞에서 내가 설명하는 걸 존중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저는 억울한 마음을 꾹 누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았으면 클라이언트가 우리 떠났을 거예요. 이건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신뢰 문제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가서 또 제 흉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짜증스러운 얼굴로 저를 향해 말했어요. 너 왜 또 누나한테 그렇게 했어? 회사에서도 누나랑 충돌하고 집에 와서도 이러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저는 분노를 누르며 물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회사 일은 회사 일대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뿐이야. 그런데 왜 내가 항상 문제라는 거야? 그는 한숨을 쉬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항상 네가 옳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그렇지. 회사에서 잘 나갔다고 집에서도 계속 네 방식이 통할 거라고 생각해?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뚜렷한 열등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회사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에게는 불편함과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신우이도 제가 아무리 애써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한 팀원이 조용히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팀장님, 정말 죄송한데 요즘 팀 분위기가 너무 힘들어요. 김 대리님이 계속 팀장님 흉을 보면서 대표님한테까지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계신 걸 다들 알아요. 그런데도 대표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팀원들도 다들 지쳐가는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무언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는 저와 팀원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이 프로젝트를 만나 클라이언트와 직접 소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의 묵인 아래 신우이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게 되었죠. 결과는 끔찍했어요. 신우이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협상 과정에서 실수를 거듭하며 결국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말았죠.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복구하려 애쓰던 저는 남편이 신우이 대신 저를 탓하는 모습을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네가 팀장으로서 제대로 리드하지 못한 책임 아니야? 누나가 처음부터 모든 걸 맡을 수는 없었잖아. 그의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몇 달 동안 쏟아부은 제 노력은 무시당했고 실패의 책임은 모두 제게 전가되었으니까요. 아까 그 말 진심이야? 내가 한 일이 뭐고 누가 실패했는지는 당신이 더 잘 알잖아.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누나도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네가 조금 더 양보하면 안 돼? 이 정도 가지고 예민하게 구는 거 회사에 좋을 게 없어.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또다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팀장님, 김 대리님이 대표님한테 팀장님 해고를 고려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다들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팀장님 덕에 여기까지 온 팀인데 이렇게 끝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제 자리를 지키는 게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회사에서 제 역할을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은 신우이와 남편에 의해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여기서 계속 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네가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서 가정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회사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제 노력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제는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이 상황에서 벗어나 제 자신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사직서를 내는 날 아침,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했어요. 이곳에서 제가 쏟아부었던 시간과 노력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더는 여기서 제 자신을 잃어가며 버틸 수 없다는 결심이었어요. 사직서를 대표실에 제출하고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전하기 위해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팀원들은 이미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 결정을 내렸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던 거죠. 회의실 문을 닫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팀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날이에요.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은 팀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죠. 팀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우리 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팀장님 덕분인데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잠시 목이 메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없더라도 이 팀은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그들이 포기하지 않길 바랐어요. 마지막으로 팀원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저 없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유능하고 이 회사에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힘들겠지만 서로를 믿고 버텨주세요. 나중에 돌아보면 이 시간도 분명 지나가 있을 거예요. 팀원들은 여전히 아쉬움과 불안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듯 보였어요. 저는 그들과 마지막으로 악수를 나누며 마음속으로는 팀원들의 안부를 간절히 기도했죠. 그날 회사를 떠나는 제 발걸음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어요. 팀원들의 얼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이 맴돌며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죠. 하지만 제가 지금 떠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저는 남편과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집에서의 삶은 더 답답하고 숨막히는 공간으로 변해갔죠. 제가 회사를 떠난 후 남편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 일은 신경 쓰지 말고 가정에 더 집중하면 좋겠어. 요즘은 너도 좀 쉬어야 할 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어떤 배려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건 제가 쉬는 게 아니라 제가 그의 가족과 회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더 노골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도 회사에서 나간 게 잘한 거야. 팀장이라곤 하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그런 자리도 못 가졌을 텐데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노력은
모두 부정당한 기분이었죠. 차분히 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남편은 고개를 젓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네가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제는 우리 가족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는 거고. 그의 말은 끝내 저를 더 이상 설득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아 지금까지의 결혼 생활을 되짚어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얼 더 희생해야 하지?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회사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어요. 팀장님, 아니 이제는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팀장님이 바뀌었는데 김 대리님이 팀장님으로 올라가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난 뒤 무능한 신우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팀원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 나가시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프로젝트는 계속 지연되고 클라이언트들도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요. 팀원들끼리도 점점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대표님께는 아무리 말씀드려도 별다른 조치를 안 취하시는 것 같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신우이를 팀장으로 앉히면서 회사가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제가 회사를 떠난 것과는 별개로 남편의 무능과 불공정함에 대한 분노는 참을 수 없었죠. 당신, 지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 형님을 팀장으로 세웠다며. 다른 유능한 과장도 있었는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한 거야?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누나도 경험을 쌓아야지. 너는 그걸 왜 문제 삼는 거야? 너야말로 이제 회사 일에서 손 뗐으면 됐잖아. 누가 너보고 회사 신경 써달래? 신경 꺼. 그의 태도는 더욱더 기가 막혔어요. 저는 울컥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팀을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당신이 다 알잖아. 그런데도 내 커리어는 무시하고 그런 무능한 사람을 팀장으로 세웠어? 내가 떠난 뒤로 팀이 망가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야. 회사 사정은 내가 알아서 해. 너는 그 팀장 자리도 내가 만들어줘서 간 거면서 왜 지금 와서 불만이야? 그 자리를 네 힘으로 얻은 것도 아니잖아. 내 힘으로 얻지 않았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당신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야? 내가 회사에 남아있었다면 지금 이런 꼴은 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도 형님을 팀장으로 세운 당신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남편은 한숨을 쉬며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결국 너도 너 잘났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 지금 네가 회사를 떠난 이상 팀장 자리를 누가 맡든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그 순간 저는 더 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의 말과 태도 속에서 제가 애써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꼈으니까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야.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과 더는 내 인생을 함께할 필요도 없다고 느껴. 이쯤에서 끝내자. 그 말에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분노로 변하며 소리쳤어요. 이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네가 이 집에서 나가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커리어도 끊기고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자신감으로 이러는 거야? 본인 손으로 제 커리어를 끊어놓고 너무나 뻔뻔한 태도로 내뱉는 그의 말은
제 마음에 마지막 못을 박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더는 같은 길을 갈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차분히 제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혼 후에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스러움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익은 번호가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제 이혼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카페에서 직원들을 다시 만났죠. 팀원들과의 만남은 예상보다 깊은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회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곧 저에 대한 걱정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팀장님, 저희는 솔직히 회사에 남아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김 대리님이 팀장으로 말도 안 되는 고속 승진을 한 뒤로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클라이언트들도 계약을 끊겠다고 하고 프로젝트는 다 엉망이에요. 한 팀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대표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는 새로운 팀장인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방치하고 있잖아요. 회사 전체가 무너져가는 걸 보는 기분이에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묻어두었던 제 경험을 솔직히 털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내가 이혼한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야. 너희가 겪는 그 불공정한 상황을 나도 똑같이 겪었거든. 그 사람은 나를 믿기는커녕 내 노력을 무시하고 형님 편만 들었거든. 그런 회사에 더는 남을 이유가 없었어. 제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한 팀원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상에 팀장님,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에 짐작만 했었는데 대표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너무 실망스럽네요. 다른 팀원이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회사는 잘 되면 안 돼요. 그런 부당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망하겠어요? 유능했던 팀장님은 해고되고 이제는 대표님이랑 이혼까지 하셨는데 이제 팀장님도 이 회사 신경 쓸 이유 없잖아요. 우리도 이직해야죠. 그들은 저를 보며 결의를 다지듯 말했어요. 팀장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더 남아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팀장님도 우리도 각자 잘 되는 길을 가야죠. 팀원들의 말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산전수전을 함께하며 이끌었던 팀이 제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저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도 미안했거든요. 저는 가족 같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줘서 정말 고마워. 너희는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동안 함께하면서 배운 건 너희가 정말 유능하다는 거니까 충분히 더 조건 좋은 회사로 갈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새로운 길을 찾는다면 나도 응원할게. 그렇게 팀원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회사는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지 못하며 점점 기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팀원들과 헤어진 뒤 오랜만에 희망과 다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새로운 기회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팀원들이 회사를 떠난 뒤 저는 마음 한편이 시원하면서도 무거웠어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한 대기업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의 경쟁사였죠. 그곳에서는 저의 과거 경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마케팅 부서의 핵심 프로젝트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해왔어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새롭게 시작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 능력을 알아봐주고 다시 제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준다는 그들의 제안이 결국 제 마음을 움직였죠. 새 회사에서 첫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새로운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 고맙게도 그 사람들은 제가 과거에 만들어낸 성과를 이미 알고 있었고 저를 존중해주는 태도로 대해주었어요. 매 순간 열심히 살아왔던 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서현 팀장님, 예전 프로젝트 이야기는 정말 전선처럼 들려요.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 말은 저를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 했어요. 진심 어린 인정과 기대를 받는 기분이 얼마나 따뜻한지 새삼 느꼈죠. 새로운 회사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제가 가진 경험과 실력은 여전히 유효했고 저는 빠르게 적응하며 팀을 이끌어갔어요. 하지만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성장했던 유능한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다면 좀 더 팀워크가 강력한 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저는 회사에 인재가 필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예전 팀원들에게 하나 둘씩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새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여긴 환경도 좋고 네가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이야. 나랑 다시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그들의 대부분 망설임 없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팀장님, 언제든지요. 다시 팀장님과 일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전에 유능한 팀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신뢰하고 능력을 인정했던 그들은 새 회사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냈고 머지않아 정직원이 되었죠. 우리는 곧 회사 내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때마다 저는 그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다시금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해가는 이 순간들이 제게는 정말 큰 위안이자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과거의 남편과 회사는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팀원들이 떠난 후 남편의 회사는 유능한 인재를 채우지 못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잃어갔죠. 결국 남편은 신우이를 해고할 수밖에 없었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고 너를 믿지 못했던 걸 후회해. 다시 와줄 수 없겠니? 누나도 팀장 자리에서 해고했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을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과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을 들으니 참 공허하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야 알았다는 게 너무 늦지 않았어? 그는 절박하게 변명했지만 저는 더는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했어. 더 이상 당신의 회사나 가정에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나를 믿고 내 가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신우이와 남편이 몇 날 며칠 전화를 했지만 두 사람 깔끔하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제야 늦은 후회와 변명은 더 이상 내 가슴을 흔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성공하길 바랬던 회사는 몇 년 못 가서 무너지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만든 새 팀과 함께 다시 한번 성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남편은 저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한 회사의 대표로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을
평생 후회하겠죠. 한때 저도 남편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꿈을 꿨던 사람으로서 열심히 만들어온 회사가 무너지는 걸 바라보는 게 썩 기분 좋지는 않지만 어쩌겠어요. 이제는 그런 안쓰러운 마음마저 조금도 남지 않아서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을 돌려주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이건 네가 대표로서 제대로 리드하지 못한 책임 아니야? 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